산에 갔다고 놀림받던 노처녀가 시집가 마을을 큰 위기에서 구하는데 우와, 신난다. 드디어 시집 간다. 도와줘. 도와줘. 제발. 이놈들 썩 사라져.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산과들이 맞닿은 어느 고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등치가 크고 살집이 넉넉한 여인이었지요.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 때 이미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컸고 7살 때는 10살 아이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그녀를 놀렸습니다. 커다란 곰이다, 곰. 여인은 그때부터 자신의 몸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5이 되자 여인의 키는 어른 사내만큼 컸고 어깨는 더 넓어졌습니다. 팔은 굵었고 소나귀엔 힘이 가득했습니다. 물동이를 2개씩 나르고 곡식 자루를 혼자 번쩍 들어 올리는 일이 그녀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둘이서 겨우 들어 올리는 쌀가마니를 혼자서도 거뜬히 옮겼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수레가 기울어지며 쌀가마니들이 쏟아져 내렸는데 남정네 둘이 달려가 한 번에 한 개씩 겨우 드러냈습니다. 여인이 다가가 쌀가마니를 혼자 번쩍 들어 올려 옮겼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5개를 순식간에 치웠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혼자서? 우와, 쌀가마니를 혼자? 우리 남정네도 둘이서 드는데 여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사내보다 세다. 처음엔 신기해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 신기함은 어느새 불편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걱정의 눈빛이 되었지요. 여인은 밤이면 혼자 앉아 자기 손을 내려다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굵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힘이 센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꾸만 혼란스러웠지요. 어머니의 말과 세상의 눈이 달랐습니다. 몸은 커도 세상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20살이 되자 중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혼처를 보았다며 찾아왔으나 여인을 직접 보고 나면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주단자는 좋다는데 직접 보니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보다 커 보이는데. 첫 번째 중매가 깨지고 2번째도 비슷했습니다. 3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집이 크다는 말에 혼사는 번번이 끊겼지요. 22이 되고 23이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 여자아이들은 하나둘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지만 여인만은 홀로 남았지요. 저 집딸 아직도 시집 못 갔네. 나이가 벌써 23인데 몸이 저러니 누가 데려가겠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여인은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4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눈치 빠르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걱정들을 하십니까? 몸집 큰 여자는 일손이 된다 이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일 잘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중매쟁이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쪽 집안은 농사 짓는 집인데 일손이 필요하다 했고 며느리가 일을 잘하면 그만이라 했습니다. 살집이 좀 있다 정도로만 둘러댔고 건강하고 부지런하다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며칠 뒤 저쪽에서 좋다는 답이 왔고 봄이 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며 혼사는 급히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을 새워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얘야, 시집 가면 착하게만 살아라. 내 몸이 크니 더 조심하고 더 낮춰야 한다. 예, 어머니. 힘든 일 있어도 참아라. 그래야 이 혼사가 오래 간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조심하겠다고 말이죠. 본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연지를 바르고 곱게 쪽을 찐 모습이 낯설었지요. 가마가 왔고 여인은 가마에 올랐다. 얼마나 갔을까요? 가마가 멈췄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홀레 자리에 서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크네. 저 정도일 줄은. 우리 도련님보다 커 보이는데. 시선이 여인의 몸을 훑었고 말은 낮았지만 표정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선 남편의 얼굴도 밝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도 않았지요. 큰절을 올리고 술을 나누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새 집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자기 손을 오래 내려다봅니다. 이 손이 또 짐이 되진 않을지, 이 몸이 또 창피함이 되진 않을지 말이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똥이 트기 전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안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에 다녀왔으나 돌아온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장터에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던 모양입니다. 댁 며느리 봤는디 생각보다 크던데 자네 같아 보이던데. 그런 말들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앞으로는 내가 밖에 나갈 때 따라 나서지 마라. 사람들 눈에 띄면 말이 많아진다. 예, 어머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야, 자네 부인 얼굴 좀 보세. 다음에 보여주마. 남편은 친구들을 빨리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몸을 움츠렸습니다. 걸을 때도 어깨를 좁히려 애썼고 앉을 때도 가능한 한 작게 보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밖에 나설 때면 늘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 눈에 띌까 싶어서였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혼자 쌀독을 옮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쌀독을 번쩍 들어 옮겼습니다. 너무도 쉽게 말이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얘야, 힘센 건 남들 앞에서 보이지 마라. 괜히 말 나온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 며느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이 손으로 뭘 해야 하는지 점점 모르겠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 동네 사람들의 말들은 속삭임으로 오갔지만 며느리는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그 속삭임들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 집안에겐 며느리의 몸과 힘이 자랑이 아니라 숨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자기 힘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우물가에서 길어올 때 여느 때 같았으면 2개를 한 번에 들었을 텐데 하나만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일부러 소리도 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말이죠. 장작을 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굵은 장작을 한 번에 팰 수 있었지만 일부러 작은 것만 골라서 여러 번에 걸쳐 팼습니다. 헛숨을 내쉬며 땀을 닦는 신용도 했습니다. 어느 날 쌀가마니를 옮겨야 할 일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것을 들지 않고 끌었습니다. 끙끙거리며 2 손으로 질질 끌어당겼지요. 번쩍 들 수 있어도 2 손으로 질질 끌며 옮겼습니다. 옆집 며느리들처럼 힘들어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도 덩치가 있으니 저걸 끌기라도 하지.
맞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쓸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같다는 표정이었지요.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힘들어 보여야 다행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밤이 되면 며느리는 혼자 툇마루에 나가 앉곤 했습니다. 별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왜 자신은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힘이 센 게 죄가 되어야 하는 걸까? 어머니 집에 있을 땐 이 힘이 좋다 했습니다. 일을 잘한다, 칭찬도 받았지요. 하지만 시집에 와서는 이 힘이 숨겨야 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굵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나쁜 손은 아닌데 이 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려면 자신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날이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힘을 쓸 때도, 적당히 움직일 때도 조용히 자신을 계속 눌러 담으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밤 달빛조차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사방이 칠 같았지요. 바람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며느리도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밤중 마을 아래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무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고 셋넷이 울타리를 넘어 마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아이고, 멧돼지다. 큰일 났다. 아이들 어디 있어? 불 켜. 몽둥이 가져와. 외양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노인들이 사는 초가집 담장이 들썩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몽둥이를 집어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붉게 번뜩였고 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는 노파를 봅니다. 구석에 몰린 노파와 아이가 보였습니다. 얘야, 나서지 마라. 위험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흘러나옵니다. 위험하다고 물러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멧돼지는 이미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눈이 아이들을 향하고 있었지요. 며느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숨기고 참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마당 한쪽에 놓인 굵은 나무 기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람 둘이 들어도 끄떡없던 그 기둥이었죠. 며느리는 그것을 붙잡아 온몸의 힘을 기둥에 쏟아붓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눌러왔던 그 힘을 모두 꺼내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무거운 기둥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혼자서 저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뒤로 물러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평소엔 작게만 내던 목소리였지만 이날만큼은 컸습니다. 공, 며느리는 기둥으로 땅을 내리쳐 멧돼지의 길을 막았습니다. 돌진하던 멧돼지가 멈칫했죠. 물러나. 며느리는 기둥으로 그놈의 옆구리를 밀어내자 쿵,
멧돼지가 옆으로 튕겨나가 뒤엉켜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먼저! 할머니 이리로! 그 사이 남정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노인들을 업어옮겼죠. 며느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큰 몸은 아이들 앞에선 튼튼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둥을 휘두르며 멧돼지들을 막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아마도 1시경쯤 되었을 겁니다. 마침내 멧돼지 무리는 불빛과 많은 사람들에 놀라 산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버텨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사람들이 천천히 다가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팔을 잡고 말을 하려다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이건 흉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을 살린 힘입니다. 마을 어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혀를 내두르지요. 며느리는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엔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석 달째 오지 않았지요.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바닥은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비라도 와야 할 텐데. 사람들은 하늘만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먹을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날로 어두워졌지요. 며느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만히 생각에 잠깁니다. 어릴 적 일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에 살 때 산에 올라가곤 했던 기억이 말이죠. 짐승을 피해 다니다 우연히 발견했던 샘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샘이었습니다. 돌과 흙에 막혀 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엔 물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며느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뒤편 산자락을 향해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쯤이었던가, 아니, 조금 더 위쪽이었던가. 한참을 올라가자 그곳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샘이었지요. 돌과 흙에 묻혀 있었지만 분명 이곳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돌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을 드러내고 흙을 파내고 막힌 곳을 뚫기 위해 손이 까지고 땀이 흐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물길이 열리더니 졸졸 처음엔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며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맛을 봤습니다. 차고 깨끗한 물이었지요. 며느리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산 위에 샘이 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산으로 올라가 물을 보고는 환호했습니다. 물이다. 이 여름을 넘기겠구나. 그 물로 사람들은 겨우겨우 한 해를 넘겼습니다. 논에 물을 대고 밭에 물을 주었지요. 이건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을을 속속들이 품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을 어른은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돌리나 했더니 말이죠.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이번엔 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쏟아진 비에 산비탈의 흙이 천천히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조금씩이었지만 점점 흙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산사태다! 아이들 어디 있어? 빨리 피해! 사람들은 짐도 챙기지 못한 채 허둥지둥 마을로 뛰쳐나오고 아이 울음이 섞이고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이어집니다. 비에 젖은 옷과 무거운 짐이 사람들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를 보고 이대로 두면 마을 절반이 묻힐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없이 흙더미 앞으로 갔습니다. 근처에 있던 굵은 통나무를 찾아 그것을 어깨에 메고 흙더미로 향했습니다. 이쪽으로는 못 옵니다. 며느리는 통나무를 받쳐 세워 흙길을 막아냈습니다. 흙이 통나무에 부딪혀 옆으로 흘러갔죠. 빨리 피하세요. 아이들 먼저. 그 사이 사람들은 아이와 노인을 옮겼고 며느리는 온몸으로 통나무를 버티며 흙을 막아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어지요. 아직 다 피하지 못했으니까요. 마침내 마지막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통나무를 놓고 안심했습니다. 그 밤 마을엔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 기둥이 왔다. 마을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를 때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장에 나설 때도 며느리를 앞세워 걸었지요. 더 이상 뒤에 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요. 멧돼지도 막아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부를 때 목소리가 전보다 커졌지요. 어느 날 밤별이 많이 떠 있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마루에 앉아 있는 며느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말을 꺼냈지요. 그동안 부끄러웠던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였소. 당신의 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남들의 눈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용서해 주시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흩어지고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뒤로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센 며느리도 아니고 뚱뚱한 며느리도 아닌 마을의 기둥이라고요. 며느리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점점 그 이름에 익숙해졌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며느리의 머리에도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존경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거두었지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젊은 여인이 며느리에게 다가옵니다. 몸집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저도 몸이 커서 혼처가 안 난다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며느리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숨기지 마시오. 당신이 가진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귀한 것이니까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진짜 크기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죠. 젊은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완전히 희끗해졌을 무렵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몸이 크다고 그릇이 큰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었느냐가 진짜 크기라는 말이죠.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강과 산길을 따라 조용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힘을 숨겨야 했던 한 여인이 어떻게 마을의 기둥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크기를 알아보게 되었는지를요.
우리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함께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세요.